디지털 플랫폼은 훨씬 일을 덜 끈끈하게 만들었다.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건 덜 끈끈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찰싹 달라붙어 있지 않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디지털로 하니까 굳이 옆에 붙어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덜 끈끈하게 만들었다. 레스 들어가는 거 조심. 일이 점점 더 모듈화되고 그리고 상품화되어지고 표준화되어짐에 따라 그리고 디지털 업무에 관한 시장이 만들어짐에 따라 서비스 노동과 특정한 장소 사이의 그 연결고리들이 disconnected, 끊어질 수 있게 되었다. 여기가 이제 제일 핵심이죠. 여기가 핵심이죠. 이 부분이요. ties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핵심이죠. 서비스 월과 특정한 장소 사이의 ties가 disconnected 될 수 있게 되었다. 여기는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형광펜 갖고 있죠. 네, 그거 좀 해주시고 오랜만에 형광펜 야무지게 해주시고 고3이니까 형광펜 없으면 하나 새로 보시는 걸로 하나 사고.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문장. 1990년대에 등장했던 아웃소싱 비즈니스 과정이 큰 회사들로 하여금 글로벌 산업 예비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 반면에 이 글로벌 산업 예비군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 이거 무슨 의미죠? 글로벌 산업 예비군이란 말이 어떤 느낌이죠? 글로벌 산업 예비군.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장소가 꼭 여기가 아니라도 인도, 중국. 그죠, 어디든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일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데리고 와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그죠,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네, 그걸 이제 글로벌 산업 예비군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법 하나 있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하나 있고 본법 하나 있고 그리고 by 플러스 ing 이런 거는 나올 때마다 각자 알아서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글로벌 산업 예비군을 어떻게 이용했냐면요. 콜센터를 옮김으로써 값이 싸고 멀리 있는 노동시장으로 콜센터를 옮김으로써 글로벌 산업 예비군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됨에 따라 클라우드 워크라는 건 이제 웹상에서 공유하는 거죠, 작업을. 이런 클라우드 워크가 geographically non-proximate work,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은 그런 일의 규모나 granularity, 과립상, 규모나 알갱이, granularity가 알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나 아니면 작게 쪼개지는 이런 거를 좀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업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바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규모나 과립상이 시험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네, 도리어 빈칸 나오면 이게 나올 수 있겠지. 클라우드 워크요. 이거 웹상으로 한 대 묶여서 작업되는 거 있죠? 클라우드 워크. 요거 표시 하나 해두시고 다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예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 있는 한 작은 기업체가 나이로비에 있는 프리랜서 필사생을 고용할 수도 있다. 어느 날. 그 다음 날에는 뉴델리에서 고용할 수 있다. 사무실이나 공장 같은 게 지어질 필요가 없고 지역의 규정 같은 게 준수되어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떠한 지역 세금도 지불되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생산 네트워크의 전환은 발생된다. 단순히 이메일 몇 개를 보냄으로써.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에서 버튼 몇 개를 누르면 그냥 된다. 그래서 by 플러스 ing를 병렬 구조로 쓴 거죠. 여기에 by, 색깔이 잘못됐다. 여기에 by sending 그리고 or clicking 병렬 구조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용주는 한때 그곳에 고용주로 있었던 그 장소들의 물리적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차피 웹상으로 클라우드 워크로 작업하는 거니까 거기에 뭐 사무실이니 의자니 뭐 꽃병이니 뭐 재떨이니 그런 게 다 없는 거죠. 그죠? No material traces. 요것도 네모 하나 해두시고 요것도 나올 수 있어요. 단답형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네, 일단 표시는 해두시죠. 혹시 모르니까. 네, 요 첫 번째 거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이해가 금방금방 되는 그런 내용이라 빠르게 한번 했습니다. 질문? 네, 없으면 일단 넘어갈까요? 네, 두 번째 거로 바로 가죠. 내가 뭐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도 이거는 없고요. 두 번째 거로 가죠. 3강의 두 번째인 3강의 1번. 요거는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미세 기후를 조절하는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시고
여러분 거는 그 흑백으로 해도 더 편하죠? 네, 1학년 애들 것만 컬러로 좀 만들어봤는데 처음이니까. 근데 컬러가 더 정신 없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근데 뭐 보기 좋게 한번 해보긴 했는데 여러분은 뭐 우린 베테랑이니까. 리가드 뭐 이런 단어들 모르는 거 있을까요? 평행선이라는 단어 모르는 거 있을까? 패럴렐 알죠? 패럴렐 강조했어요? 오 이런 거 말해줘야 돼요. 네, 평행선, 위도선, 패럴렐, 스케일 규모, 레전더리 뭐 이런 건 다 아시죠? 네, 그럼 내용 바로 가보죠.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요거는 미세 기후를 조절을 좀 해본다 이런 겁니다. 인위적으로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한번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이게 주제문인데 심지어 야외에서도 비록 온도를 포함한 그런 기후가 대체적으로는 인간의 통제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여겨지긴 하지만 국지적인 그런 온도 통제가 가끔은 미세 기후 규모에서는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에는 일부러 비 오게 하고 평택에는 비 안 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름 효과가 있다. 미시적으로 하는 것도 이거고요. 여기 이제 마이크로 클라이밋이라는 건 미시적인 거니까 여기 조심. 미시적인 규모에서 거시적인 거 안 돼요. 매크로 안 돼. 마이크로다 마이크로. 매크로로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밴쿠버나 캐나다 뭐 이런데 위도선 49도 정도 북쪽에 있는 그런 곳인데 이걸 뭐 강조했다면 요거 패럴렐 위도선 그곳이 노스다코다의 마이넛보다 북쪽으로 60마일 정도 더 떨어진 곳인데 그곳은 전설적으로 가혹하게 추운 겨울 날씨를 가진 곳이다. 그런데 하지만 지속적인 페엔 바람 있죠. 페엔 현상이라고 배우죠. 지리에서. 지속적인 페엔 바람이 태평양으로부터 불어오는 페엔 바람이 밴쿠버의 겨울을 더 마일드하고 습하게 만든다. 비록 햇빛은 좀 부족할지라도. 그러니까 바람으로 만드는 거니까 햇빛은 부족하겠죠. 바람을 불어서 하는 거니까. 페엔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햇빛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햇빛은 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 스캔트란 단어 있죠? 이건 부족한 이런 단어예요. 전에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다. 페엔 현상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지리 시간에? 이게 뭐였더라? 페엔 현상. 여러분 배우지 않아요? 페엔 현상. 지리 시간에 이거 배우지 않아? 페엔 현상 이렇게 해갖고 페엔 바람? 안 배우나? 기후 같은 거 설명할 때 페엔 바람 불어오는 거 뭐 있는데 나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바람이라고 그냥 하면 되죠. 바람. 그래요. 바람 피면 안 돼요. 1940년대 후반에 내가 거기에 그곳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이웃이 말하곤 했대요. 내가 신을 속였다. 내 양상추랑 토마토를 다른 누구보다 일찍 수확을 하기 위해서 신을 속였다. 이 신을 속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기후를 미세히 조정한 거죠? 그죠? 네, 기후를 조정한 겁니다. 일부러 뭘 이용해서요? 푸엔 바람을 이용해서 그거를 내가 신을 속였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야채나 채소가 자라는 그 바닥 그 바닥은 북쪽으로 쌓여졌습니다. 대략 50도 정도의 각도로 쌓였어요. 그리고 식물 사이의 공간이 납작한 돌로 덮여졌습니다. 인근 해변에서 모은 돌로요. 그게 초겨울에 약한 초겨울의 봄 태양으로부터 토양의 가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토양의 가열을 극대화하면 어떻게 되나요? 따뜻해지는 거죠?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일찍 수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토마토랑 양상추 일찍 수확하는 거. 거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maximize soil heating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페엔 바람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기후를 조절해서 야무지게 야채랑 토마토를 수확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어요. 네, 특별히 뭐 문법이나 이런 건 어려운 게 없어 보이고요. 단어 패럴렐 그리고 스캔트 이런 단어 조심하시고요. 질문. 오케이. 3강의 2번 바로 가볼까요? 3강의 2번 페이지는 지우고 3강의 2번 이거는 이제 저겁니다. 우리 몸에 DNA 있잖아요. DNA는 우리 몸속에 흐르는 나름대로의 이제 생물학적 역사의 기록이다. DNA는 네, 그거를 설명합니다.
아, 삼각이 2를 안 했나요? 2가 어디 갔어? 2 지워졌나? 1. 삼각이 2가 왜 없죠? 3, 4. 여러분 건 2 있어요? 네. 그럼 열다가 날라갔나? 그럼 다시 열어볼게요 한번. 열다가 날라갔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뭐야? 계속 내가 뭘 지웠나? 잘못해서 지워버렸나? 그래서 이런가? 4, 3, 1. 이게 왜 이러지? 다시 해야지 그럼. 야,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요. 다시 열어볼게. 다시 열어봅시다. 아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없어졌지? 오케이. 여기 있네요. 아까 왜 지워졌나 모르겠네. 3강의 두 번째는요, 내용이 정말 좀 쉽습니다. 이건 뭐냐면 직원들이 충성심을 좀 보여주도록 하는 게, 이게 돈을 많이 줘서 하는 거는 진정한 충성심 이끌어내는 게 아니고요. 대의 명분이 좋아야 된대요. 대의 명분. 당신은 정말 위대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런 대의 명분, 일종의 가스라이팅.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단어를 볼까요? 어려운 단어 없는데요. 쭉 봐도 어려운 단어 보이는 게 있을까요? 없죠? 충성심 뭐 이 정도? 어려운 거는 없어 보여요. 오케이. 그러면은 바로 한번 내용 가보죠. 첫 번째 문장. 에너지는 항상 한 조직 속으로 주입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하도록 동기부여하도록 에너지가 어떤 조직 속으로 주입될 수 있습니다. 보너스를 준다든지 승진을 시켜준다든지 당근을 또 다른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약간의 어떤 채찍질, 이때 스틱은 채찍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지만 얻는 것들, 이 모든 조작들처럼 얻는 거는 그냥 short-term, 단기적이죠. 그렇게 올려주고 해봤자 단기적으로밖에 안 돼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전략을 쓰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둘 다, 직원도 고용주도.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직장에 매일매일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주된 이유가 되어버리죠. 돈 받으러 다 나와야지. 보너스 주니까 나와야지.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충성심이 아닙니다. 요거 있죠, 요거 삽입. 그것은 충성심이 아닙니다. 요 문장 삽입 들어갈 위치 물어볼 수 있어요. 앞에 나온 내용, 걔는 충성심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강조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기. 오케이. 그것은 그냥 반복되는 비즈니스의 직원의 버전일 뿐이에요. 직원들 사이의 충성심은 그들이 더 많은 돈이나 베너핏을 거절할 때,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서 베너핏이나 더 많은 돈을 거절할 때, 그때가 바로 충성심이 나오는 그런 때예요. 돈 더 많이 줘도 필요 없고요. 나는 우리 회사가 제일 좋아요. 이럴 때가 이제 충성심이래요. 한 회사에 대한 충성심은 급여나 혜택. 오랜만이다. 이분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앉으세요. 한 회사에 대한 충성심은 급여나 복지를 트럼프 오랜만에 나오네요. 트럼프 물리치다 이거죠. 한 회사의 충성심은 급여나 혜택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충성심은 급여나 베너핏 같은 거를 다 이겨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삼가하고 있어요, 베너핏 거.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우주 비행사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일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와서 일하는 이유는 바로 the cause, 대의 명분입니다. 요거 빈칸 쌉 가능하고요. 요거 강조 구문이거든요. 대의 명분이 the cause예요. 요거 빈칸이 매우 출제될 수 있는 형태. the cause, 대의 명분. 대의 명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는 벽을 만들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벽을 하나 만들려고 오는 게 아니라 대성당을 지으러 오는 거예요.
이 대성당을 지으러 온다는 게 엄청 큰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곳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의 명분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 부분도 괜찮죠. 대의 명분의 사례죠, 사례. 대성당 짓는 거 이런 거죠. 그냥 동네에 어떤 조그만 창고 짓는 게 아니라요, 대성당을 짓는 거예요. 대의 명분 예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사 충성심 요거는 대의 명분을 통해 나온다. 이러한 글이죠. 오케이, 질문 없으면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겨야 되지, 이쪽으로 넘겨야 되지. 3강의 3. 그쪽에 학교 새로 오신 그 아까 그 훈남 쌤, 아니 훈남 쌤이 아니지. 아 이름 뭐지? 아 까먹었다. 예도 쌤, 예도 도예. 아 도예 쌤. 도예 쌤이 더 빠르게 하나요? 이 정도로 하나요? 훨씬 빨라요. 더 빨라요? 말이 빨라요. 말이. 아 말이 오 대박이다. 자 이거 아까 우리가 하려다가 이제 다시 갔던 거. 우리 몸속에 흐르는 생물학적 역사의 기록이 DNA다 이거고요. 단어가 야무지게 한번 보시죠. 모르는 거 있나요? 모르는 게 있을까? 쭉쭉쭉쭉쭉 가닥? 어떤 가닥을 잡다 할 때 가닥 이거? 스트랜드?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스트랜드 있고 그 다음 뭐 셀, 제너레이션, nothing but은 only죠. 오직 오로지. manifestation은 이거 증상 같은 게 나타나는 거, 발현되는 거, 발현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 PT 레슨은 자비가 없는 거고, 자연 선택, 설계도, 축복, 탈 것, 뭐 어려운 거 없는데요. 바로 내용 가볼까요? 우리의 몸속에 박혀 있는 DNA 거기에 관한 그러한 글입니다. 조금 키워서 화면에 다 들어가나요? 들어갔죠. 그럼 빠르게 보죠. 1960년대 초에 위대한 미국 작가인 제임스 볼드윈이 쓰기로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 갇혀 있다. 그리고 역사는 사람들 속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이 단어를 글로 쓸 때, 이 말을 쓸 때 그는 인종을 얘기하려고 한 거였어. 원래 의도는 인종 얘기하려고. 원래 의도는 레이스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역사가 어쩌고 거창하게 말을 꺼냈는데 이제 인종 얘기하려고 꺼낸 거예요. 그 얘기를. 빈칸 가능. 인종. 하지만 그 언급은, 그 말은 똑같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란 말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바꿔도 똑같아요. 즉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역사 속에 갇혀 있고 역사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속에 갇혀 있다 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빈칸이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 all of life on earth 이걸로 바꿀 수 있다 했잖아요. 이것도 빈칸이 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현재와 과거, 네, 여기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포 각각 속에는 DNA의 가닥들이 있는데 이것이 생물학적 역사의 고대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암호로 쓰여져 있고요.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누군가는 말하겠죠. DNA는 그냥 단지 역사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그 DNA의 물리적인 발현은 천천히 섞여지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시기를 걸쳐서 축적되어진 그런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모든 자연 현상의 무자비함에 의해서 막 적자 생존으로 막 다 죽어버리고 강한 자만 살아남고 이걸 엄청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거예요. 섞여지면서. 바로 가장 무자비한 자연 현상, 자연 선택. 이거 말하는 거죠. 도태되고 살아남은 놈만 강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DNA는 우리들 안에 들어있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DNA는 또 우리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설계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지배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이 될 수도 있는 선물이고요. 또는 치명적인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진짜로 특정한 역사라는 그런 차량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가두는 것만큼 많이. 그러니까 서로 갇혀 있는 것만큼 또 우리도 가두고 있고 서로 영향을 많이 주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걸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문장은 꼭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요거. 그리고 비교구문 들어있죠. 이거 원급 비교 들어있고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as much as 들어있는 이 부분.
오케이. 그럼 요거 질문 있나요? 네, 없으면 3의 4로 3의 4로 가보죠. 3의 4로. 이건 저겁니다.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게 좀 두렵잖아요. 왜 두려운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거기에 관한 글이에요. 단어 모르는 거 이제 살짝 볼까요? 아마 여러분 실력이면 모르는 단어는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겠지. far-fetched예요. 억지스러운. far-fetched. 억지스러운. 그리고 geometry. 기하학. 그 정도 말고는 여러분 다 아는 단어죠? 네, 그럼 바로 한번 내용 가보겠습니다. 조금 줄여서 첫 번째 문장.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적인 사고를 안 할지도 모릅니다. 게을러서 안 할 수도 있고요. 무능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두려움이 제일 큽니다. 두려워서 비판적 사고를 안 해요. 한 다음에 왜 그럴까요? Why is that?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단지 어렵기 때문이 아니고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드는 게 두려운 거죠. 여기가 상당히 좋네요. 이 부분. 여기가 좋죠.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 여러분이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 학교에서도 했고 하니까. 다음. 당신의 학생들은 아마도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 할 거예요. 정치나 윤리나 철학 생각도 하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더 깊이 한번 조사해 보세요. 학생들한테 자 깊이 있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비. 학생들에게 깊이 있게 한번 야무지게 물어보세요. 야, 너 이런 거 생각하고 싶어 하니? 너 정치에 대해 관심 많어? 물어보세요. 너 자유한길단이야? 농담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오래 유지해왔던 가정이 이제 도전을 받게 돼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 상황이 벌어져요. 사고는 우리가 우리 밸런스를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봐야만 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신경을 쓰기 때문이죠. 심지어 가장 억지스러운 생각조차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유클리드 기하학 아닌 거, 그리고 유클리드 기하학이 없거나 기호 논리학이 없으면 사실은 생각이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추상적으로 뭐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나 기호 논리학이 만약에 없으면 그럼 당신은 아인슈타인의 중력을 이해 못할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그 후자, 즉 기호 논리학이 없으면은 컴퓨터도 아마 이해를 못 하시겠죠. 사고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계에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고를 두려워하는 이유이죠. 사고는 우리를 핵심부터 흔들어 버립니다. 여기가 이제 핵심. 사고는 우리를 코어부터 다 흔들어 놓는다.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다 흔든다.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 자, 질문. 오케이. 없으시면 3강에 4까지 이제 끝냈고요. 3강은 이제 끝냈어요. 한 20분 걸렸나? 게이트웨이 안 했다. 했나? 했지. 제일 먼저 했지. 4강으로 재빨리 갑시다. 4강으로 재빨리 가겠습니다. 4강. 뭔가 에러가 나네. 다시 열어야겠다. 4강 해보죠. 4강 게이트웨이. 단어 먼저 살짝 구경해 볼까요? 참신한 거 있나? 네, 참신한 단어는 뭐 특별한 거 없는데 레버리지는 활용하다죠. 활용하다 레버리지.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는 단어 없죠. 이거 아시죠? at the expense of 뭐뭐를 대가로 하여. 자, 그럼 내용 보죠. 요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단어가 하나 새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단어가 새로 나와. 이 단어 본문에서 본 기억나세요? 코페티션. 이게 뭐랑 뭐를 합친 걸까요? 코어퍼레이션과 컴페 합친 거예요. 이게 단답형이 나오면 이게 나오는 거지. 근데 단답형이 안 나오면 이제 뭐 객관식으로 나오거나 하겠죠. 이거 단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챙기셔야 돼요. 그럼 해보죠. 스포츠 생태계는 존재합니다. 그 존재하고 있는 협조적 경쟁의 정도와 타입의 기반을 두고 스포츠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코페티션은 정의되어집니다. 기업들 사이에서의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 그거로서 정의되어집니다. 보다 더 우월한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레버리지하는 거, 네, 그걸 우리는 코페티션이라고 부릅니다. 레버리지는 활용하다예요. 그것은 스포츠 비즈니스의 역동적인 본질을 이해하는 좋은 방식입니다. 그 스포츠 비즈니스는 자원의 효율적인 목적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잠재적으로는 또 경쟁도 하겠죠.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관리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신뢰와 그런 확신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나왔던 코페티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와 확신인 거죠. 요게 있어야지 이제 코페티션이 되는 거예요. 패러마운트는 최고이라는 뜻입니다. 패러마운트는 협력적이고 경쟁적인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걔네들이 다른 형태의 행동을 수반하고 있으면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신뢰를 하고 있고 확신이 있어야지 그게 안 되면은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한 균형 잡기 행동이 아마도 요구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각각의 행동에 주어진 강조의 양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강조하느냐 어디를, 이거 할 때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종종 스포츠 매니저들은 퍼포먼스적인 이유 때문에 더 경쟁적으로 되려고 노력하고 협력을 덜 하려고 하죠. 왜냐면 이겨야 되니까. 여기서 뭐랑 레스 원래 그런데, 근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 때문에 그들은 정보도 공유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정보도 공유합니다. 하지만 신중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죠. 이것의 의미는 어떤 계획을 가지는 거가 더 좋다는 거죠.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맞은 계획을 가지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장해 줍니다. 그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중에 협력과 경쟁, 이거 둘 중에 하나가 not neglected, 소홀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줍니다. 다른 하나를 희생하는 대가로 뭔가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코어퍼레이션과 컴페티션,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지 하나가 소홀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t the expense of는 뭐뭐를 희생하여, 이렇게 되고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니까 여기 원 나오고 디아노 나오고 이런 식으로 두 개 비교한 거예요. 질문? 없으면 4강의 1번. 요거는 인류가 그 번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식의 축적을 해서 에너지 활용력을 높여가지고 지식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인류가 계속 번영해 왔다. 뭐 여기에 관한 그런 글입니다. 단어는 보면은 요런 것들이 있네요. 시퀀스, 순서나 차례. 그리고 모르는 단어 있나 보세요. flourish, 번영하다. 그리고 sophisticated는 정교한. 그리고 sequence 아까 위에 있었죠. 없네. 똑같네. 반복되네. 두 번 들어갔나 보다. 그죠? 똑같은 거 두 번 들어갔네. 단어만 그냥 모르는 거 몇 개만 보고 바로 갑시다. 오케이. 당신은 정보를 먹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보를 먹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정보 자체가 생존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정보를 먹을 수 없다는 건 정보 자체가 생존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죠. 아마 정보를 먹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에 먹는 음식은 수천 년 동안 점점 더 양질의 정보에 의해서 얻어진 결실입니다. 농사를 짓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고요. 무슨 씨를 뿌리고 무슨 도구를 쓰고 어떻게 사용하고 1년 중에 어떤 시기에 농사를 짓고 어떤 이리게이션을 쓰고 그리고 같은 땅에 그 뒤에는 또 어떤 작물을 짓는지 농사를 순서를 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인 거죠. 우리가 오늘날 먹는 것은 솔라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이거 솔라 에너지 이것도 괜찮죠. 우리가 먹는 건 태양 에너지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과되어지고 농축되어지고 증류되어집니다. 인간의 지식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인간의 지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태양으로부터 받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매년 받는 그 에너지는 다소 꾸준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 문명에서. 우리가 번성하도록 허락해 준 것은 바로 우리의 점점 더 정교해지는 지식이죠. 우리가 계속 성장하지만, 그래 성장할지라도 여전히 그 에너지의 매우 작은 부분, 이거 어떻게 포착하느냐. 우리 몸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형태로 에너지의 여전히 작은 부분을 어떻게 포착하느냐 하는 정교한 지식, 거기에 관한 겁니다. 지식이 늘어나면서 우리 생존이 보장되는 거죠. 라는 거를 좀 길게 써놓은 거죠. 우리의 지식의 발전의 모든 단계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거 그 브링인 있죠. 이 브링인 같은 경우에 여기에 with it이 먼저 오고요. 원래 여기 on부터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energy we can tap into, 이게 목적어거든요. 이 목적어가 여기 뒤로 간 거죠.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뒤로 간 겁니다. 원래 여기거든요, 자리가. 길어서 뒤로 간 거예요. 그래서 brought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energy we can tap into with it,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어가 길어서 뒤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의 증가, 이거를 가져왔다, 이거죠. 지식이 늘어나면서 결국 생존에도 영향을 준 거다,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한 거죠. 직접 먹을 수는 없더라도. 네, 여기서 또 질문 4강의 1번에서 없으면 4강의 2번. 자, 이거는 뭐 더 쉬운 거예요. 정보화 시대에 시민 저널리즘이 좀 떠오르고 있죠. 시민들이 막 정치에 참여해서 막 자기 목소리 내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관한 겁니다. 단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려운 단어는 없어 보이는데요. accountable, 요거 책임 있는. 그리고 밑에 거는 뭐 특별한 거 없는데요. 바로 한번 가볼까요? 아이고.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조금 키워서 첫 번째 문장. 전문적인 언론인들에 의한 증가된 지역사회의 참여는 그 자체로서 뉴스를 모든 사람들에게 더 연관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문제 해결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뉴스 기관들이 이미 포기했습니다. 수많은 지역사회를 뉴스 사막을 남겨둔 채로. 그 뉴스 사막이라는 게 뭐예요? 뉴스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거기 너무 소규모의 지역이라든지 도서 지역이라든지 뭐 울릉도 마라도 이런 데는 KBS, MBC 방송국 없잖아요. 그런 데가 이제 뉴스 데저트겠죠. 그죠? 소외된 지역. 그러한 장소들에서 시민들은 정보를 발견할 그런 책임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하고 책임 있는 그런 거를 또 좀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와 이웃들을 위해 뉴스를 말하는 거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보의 민주화는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야기되어진 그런 혼란, disruption, 이걸 통해서 정보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정보의 민주화는 시민들로 하여금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에 없었던 그런 방식으로 지역 뉴스의 통제권을 되찾도록 해줍니다. 그냥 지역의 그 마을의 한 아주머니였던 분이 막 정치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왜? 방송국이 떠났으니까. 커버를 못 해주니까. 오형식,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라고요. 뭘? 그들이 발견한 것 또는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퍼뜨리거나 모으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언론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전문적인 언론인에게 속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 속해 있어요. 예전에는 부유한 신문 발행인이나 기업 주주들에게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대중들, 일반 사람들, 동네 아줌마 뭐 이런 사람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권력의 균형을 사람들을 향해 이동시켰던 이러한 같은 기술이 그 사람들에게 도구를 줍니다. 방송사로서 역할을 하도록, 그리고 정보의 발행인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만듭니다. 일반 시민이었는데 이제 정보나 이런 걸 얻게 되어서 마치 방송사나 발행인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인접 지역 사회에는 되게 필수적인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정보에 대한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시민도 뉴스 방송에 참여하게 됐다. 그 메이저 언론사들이 떠나서 뉴스 데저트가 만들어지는 걸 일반 시민들이 채우게 됐다. 이러한 글이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강조할 만한 내용은 별로 없고 내용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혹시 이해 안 가는 거 있거나 질문 뭔가 자꾸 보는데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해야 돼. 또 없습니다. 없죠. 우리 이제 고3이라 졸고 그러면 안 돼. 힘내야 돼요. 젊은 친구들끼리 깨워줘요. 할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뭐 이렇게 깨우고 뭐 자꾸 그런 거 시간이 없어. 자, 알아서 깨우시고 알아서 하셔야 돼요. 자, 4강의 3입니다. 과학은 직관이나 믿음이 아니고 객관적인 진리가 중심이고요. 증거나 검증을 해야 된다. 요겁니다. 과학에 대한 거. 당연히 그렇죠. 단어는 아주 많이 있는데 뭐 어려운 단어는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단어가 뭐 있나 볼까요? 커미트먼트, 전념, 헌신, 엔티바이오릭 항생제, 임뮤나이제이션, 예방이나 예방 접종 같은 거, 디스프루브, 반박하다, 헐터, 바꾸다, 교체하다, 하이파토시스, 가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별거 없죠. 자, 그럼 가볼까요? 아니면 너무 지겨우면 골라서 할까요? 너무 지겨우면 골라서 할까? 너무 지겨운 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쉬운 거 넘어가고 그냥 골라서 할까? 수만 번 그러면 안 될까요? 숨 한 번 고르면은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벌써 그러면 좀 아닌가? 숨 고르면 집에 가야 돼. 힘들긴 하다 근데. 두 개 더 하고 반딱하고. 우리 20개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개 했지? 20개 나와요. 8개 했지. 지금 9개지. 우리 뭐 한 시간에 막 4개씩 나간다며. 학교에서. 그럼 방법 둘 중에 하나예요. 골라서 하든지 아니면은 다 할 거면은 쉬는 많이 쉬어 뭐 조금 쉬어야 되는 상황이야. 반딱하고. 그래, 반딱하고 좀 저 쉬자. 저기 3시간 수업이. 그래, 반딱하고 좀 쉬어. 맞아. 자, 한다. 이게 뭐 양이 많으니까 학교에서 또 선생님 되게 빨리 한다면서요. 엄청 빨리빨리 한다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아니면 여러분이 다 보고 와서 포인트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 너무 학교에서 너무 빨리 나가면 그때는 포인트 위주로 하지 뭐. 너무 지겨우면. 자, 한다. 모든 생각들이 똑같이 타당하다라는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아이디어가 똑같이 타당하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생각도 있습니다. 과학이 존재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헌신한다는 뜻이죠. 요거 중요한 표현이죠. 과학은 사실에 헌신하는 거니까요. 라원이 안 오네 결국. 라원이 만약에 안 오면은 시간 5시부터 8시로 땡겨도 돼요. 유경이가 더 힘든가 그럼? 원래 5시 8시 원했으니까. 만약에 라원이 안 오면 땡겨요. 봐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해줄게. 왜냐면 기껏 바꿔놨는데 안 오면은 뭐 근데 왜 안 와요? 모르지. 노 연락. 원래 몇 시에 오나요? 기다려 보고요. 다시 얘기해 보지 뭐. 일단은 6시 9시 하고요. 계속 안 오면은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결국에 과학은 진실입니다. 불은 뜨겁고요. 바퀴는 효율적인 것이죠. 그리고 새들과 비행기들은 날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해성에 착륙할 수도 있고 달에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항생제는 질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예방 접종은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왔어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여기 과학했을 때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거든요. 객관적 사실. 그럴듯한 이론들은 과학을 앞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관이 뒤따라야만 됩니다. 그 과학의 veracity, 진실성을 반박을 하거나 입증을 하는 그런 테스트를 가지고 직관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돼요. 객관적인 사실만 있으면 안 되고요. 반박도 뒤따라와야 됩니다. 요거 삽입 가능. 만약에 한 이론이 반박되어진다면 누군가는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절할 이유가 되거나 가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그냥 가설을 굳건하게 계속해서 고수하는 정당화가 아니고 바꾸거나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만약 이론이 반박이 되면요. 왜냐하면 당신은 본능적으로 wed to it, 그 가설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론이 반박되면 이런 것도 다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비판적인 사고는 absolute must, 절대적인 필수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비판적 사고는.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증거를 존중해야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진실에 대한 어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리고 검증이나 증거가 없으면 직관은 유용하긴 하지만 절대 그 직관이 최종적인 판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직관을 하려면 반드시 비판적 사고가 있어야 되고 검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객관적 사실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요한 내용 한번 봤습니다. 4강의 3번 질문. 없으시면 4강의 4번. 오케이. 요거는 내면의 불안감을 공감이나 연민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쪽으로 뭔가.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불안도 해소된다. 네, 그런 겁니다. 네, 이론적인 거긴 하지만 단어 볼까요? awkwardness, dread, normal, internal, anxiety, boost, icebreaker, lifeline, 네, empathy가 제일 중요하다. 공감. 그리고 flip 뒤집다. 그리고 inherent는 타고난 내재된 요거죠. 단어를 볼까요? 만약에 당신이 사회적인 앵스트는 불안이거든요. 당신이 사회적인 불안이나 어색함이나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것이 완벽하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여기 노매러 와십니다. 어법. 그게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내면의 불안감을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사회적 근육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사회적 근육을 만들면 좀 덜 불안해질 수 있어요. 핵심 문구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연관성을 북돋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불안감은 당신에게 단서를 줍니다. 무슨 아이스브레이커나 라이프라인을 다른 사람들이 고마워야 할지 모르는가. 당신이 뻗어준 그걸로 나에게 이렇게 아이스브레이킹을 해주다니, 나를 도와주다니,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신의 불안감이 힌트를 주는 거, 네, 거기에 관한 거를 사회적 근육을 만들므로써 가능해집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불안감이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이 불확실하게 느끼거나 불안하게 느끼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불안감이 당신에게 보내주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런 다음에 공감을 실천하세요. 같은 처지에 있을지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줌으로써 공감을 실천해 보세요. 기억해 주세요. 불안을 연민으로 뒤집는 건 당신 속에 이미 내재하고 있던 거예요. 불안을 연민으로 바꾸는 건 원래 당신이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건 사실상 당신의 불안감이 당신을 위해서 디자인되어진 거죠. 당신이 뭘 하도록 디자인되어진 거. 그겁니다. 함께 합쳐보면 연민이나 공감은 해로운 불안에 맞서서 완화를 시켜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불안감을 더 외향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당신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연민을 확산시키는 거, 다른 종에 대한 연민을 확산시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한 연민을 확산시키는 거. 그게 이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불안감을 뒤집어서 연민으로 만드는 거, 그걸 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글입니다. 불안감을 연민으로 승화시키는 거, 거기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10개 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 더 해야 되나? 10개 했나요? 10개. 20개가 목표니까 그래도 1시간에 10개 했네요. 1시간에. 페이스 지금 말이 안 돼. 엄청 빨리 했죠? 너무 저 원래 3시간 근데- 동안 12개 14개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르게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아요? 범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더 빠르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들 수업하시는 거 보면 1시간에 5개 나가는 게 진짜 불가능해요. 그럼 1시간에 4개씩만 한다면 일주일에 수업이 5번 들었다면서요? 5시간이라며. 아우가 영어과랑 달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한 게 그러니까 목표는 1시간에 4개씩인데 솔직히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높긴 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1시간에 이제 지문 4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주일에 몇 개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궁금한 건 그거야. 저희는 세 3번 들었어? 아시아 그럼 4, 30이면 12개 지문을 한다는 얘기잖아. 1시간에. 한 일주일에 12개. 일주일에 지문 12개 한다는 거잖아. 최소. 그죠? 근데 영어과는 이제 15개 얘기했어. 그러니까 12개에서 15개면은 약간 여유 있게 가면은 우리가 16개는 해야 이거보다 앞서가는 거잖아요. 한 템포 앞서가야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좀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편한 거지. 오늘 3, 4, 5까지라도 해놓으면 6까지 하면 베스트고 일단 5까지 뭐 충분할 것 같은데? 충분합니다. 네, 충분할 것 같아. 굉장히 빨리 했는데 근데 뭐 내용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걸 두 번째 보는 거라서 뭐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한번 쉬어갈까요 이제? 네,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한번 쉬어가시죠. 네, 그러면은 좀 과감하게 한 저기 19분 쉴 테니까요. 20분에 시작하자. 졸리면 좀 자고요.